만약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몸을 그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연습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한 남자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한 기괴하고도 잔혹한 배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민석은 요즘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설 탐정에게 받은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고 이어폰 너머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줄 알았던 아내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 집에서 듣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깔깔거리며 웃는 그녀는 민석을 향해 그쪽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반응 테스트하기엔 딱 좋아라며 차디찬 비수를 꽂습니다. 민석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치고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은 유난히 시리게만 느껴집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두 사람의 시작은 찬란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지수는 불꽃처럼 뜨거운 여자였습니다. 민석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갈증에 찬 욕망이 서려 있었고 너 없으면 안 되라며 매달리던 그녀의 손길은 민석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 열기에 취해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30평 남짓한 깔끔한 아파트, 중산층 부부의 전형적인 보금자리. 겉보기엔 완벽한 낙원이었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그 낙원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수는 침대 위에서 박제된 인형처럼 굴었습니다. 민석이 다가가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렸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질 때조차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빨리 끝내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부족한 남자인가 싶어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탈모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직장 스트레스로 매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침실은 민석에게 더 이상 휴식처가 아닌 고독한 수행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돌연 변했습니다. 3년 가까운 정적을 깨고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구호카오는 H한이 회복되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손길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를 다루듯 정확한 압력과 속도로 민석의 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신음을 내뱉거나 몸을 떨 때마다 마치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한 연구원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그의 반응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이 방식이 더 좋아? 아니면 아까 그게 더 강렬해? 그녀의 질문은 애정이 아닌 철저한 실험 결과의 확인이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품 안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술적 쾌락에 빠져들면서도 동시에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민석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단 하나의 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아내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낯선 향수 냄새와 늦은 밤마다 울리던 의문의 알림 소리가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차가운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사설 탐정이 건네준 그 음성 파일은 그가 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라는 성벽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모든 징조는 이미 3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죽어있던 침실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을 때 민석은 그것이 신이 주신 두 번째 기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철저히 설계된 공정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수는 이질적일 만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 위에서 민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민석의 손길을 혐오하듯 뿌리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기묘했습니다. 민석을 향한 열정보다는 마치 숙련된 기술자가 정밀 기계를 다루기 직전의 차분함과 집중력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그녀를 껴안았을 때 지수의 손가락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목덜미를 스치고 귀 뒤를 어루만지며 가슴을 지나 복부로 내려가는 모든 과정에서 일정한 압력과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사랑 나누기가 아니라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집행 같았습니다. 민석은 기쁨과 위화감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특정 부위에 머물 때마다 지수는 민석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쾌락에 젖은 표정이 아닌 반응을 체크하는 분석가의 표정으로 말입니다. 여보, 지금 이 압력이 좋아? 아니면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른 게 좋아? 지수의 물음은 달콤했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이 지금이 좋아라고 대답하자 지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머릿속으로 기록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가 예상된 반응을 보였을 때 안도하는 과학자처럼 말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이 기묘한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세련되어졌습니다. 지수는 매번 새로운 리듬과 새로운 자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석이 평생 상상도 못했던 자극들이 쏟아졌고 그는 잠시 그 인공적인 달콤함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지수는 곧바로 등을 돌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됐어. 민석은 그것이 꿈결에 들은 환청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민석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지독한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30대 중반의 관리 잘된 몸. 하지만 아내에게 이 몸은 그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소름 끼쳤던 것은 지수의 치밀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민석의 몸 위에서 평소와 다른 각도로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민석이 강한 자극에 몸을 떨며 신음을 내뱉자 지수는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보통의 연인들이라면 사랑스러운 키스를 건넸겠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각도에서 압력이 느껴질 때 호흡이 더 가빠지는구나. 맞지? 마치 기계의 최적화 설정을 마친 엔지니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이 멍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응, 기억해둘게라며 다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사랑을 나누는 도중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철저한 필드 테스트였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녀의 가방 옆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떠오른 카톡 메시지는 민석의 심장을 틱게 했습니다. 오빠, 오늘 알려준 거 연습해봤어? 그 사람 반응은 어때? 오빠라는 저장명.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대화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수, 응, 이제 타이밍은 완벽해. 오빠한테 해줄 땐 절대 실패 안 할 거야. 안전하게 검증 끝냈어.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전한 검증처. 그것은 바로 5년을 함께 산 남편인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석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로에 찌든 눈,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는 스스로를 버려진 장난감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자신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밤마다 그녀가 보여주는 화려한 기술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수가 노린 가장 잔인한 함정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기만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기 위해 그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깨진 자리에는 냉혹한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기만적인 연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비상금 300만 원을 털어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300만 원. 그것은 평범한 직장인이 1년을 넘게 꼬박 모아야 하는 큰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목숨값보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상담실에서 탐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돈봉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죠. 대상자의 동선과 접촉 인물을 24시간 감시하겠습니다. 민석은 그 순간 자신이 사랑했던 지수라는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접선 장소는 도심 외곽의 한적하고 낡은 카페였습니다. 민석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멀리 창가 자리에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세련된 수트 차림의 젊은 남자가 앉아 지수의 손을 장난스럽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탐정이 건네준 도청 수신기를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지수의 웃음소리는 민석이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잔인하고 날카로운 금속음과 같았습니다. 수신기 너머로 들리는 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인간은 내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굴어도 정신을 못 차려. 덕분에 오빠한테 해줄 스킬들 마음껏 테스트해봤지 뭐야. 오빠는 소중하니까 내가 시행착오 겪게 하고 싶지 않거든. 지수의 그 생기 넘치는 목소리는 민석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진짜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저질스러운 웃음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하, 그 사람 진짜 불쌍하네. 지수 너한테 완전히 놀아나고 있잖아. 집에서 무료로 기술 연습도 시켜주고 말이야. 여러분, 이 대화를 직접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복수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탐정이 건네준 두툼한 서류 봉투 안에는 카페에서 지수가 그 남자와 환하게 웃는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석은 카페를 빠져나와 차 안에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지수의 목소리는 민석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어차피 그쪽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반응 테스트하기엔 딱 좋아. 내가 실험실 쥐 다루듯 살살 굴려주면 다 믿는다니까. 민석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이 피가 나도록 깨물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차가운 증오로 변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이 기괴한 실험실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민석의 몸을 빌려 누군가를 향한 충성심을 연습하려 들겠지요. 민석은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서늘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테스터 민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파멸을 준비하는 집행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갑자기 이유 없이 기계적인 수준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사랑의 회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직감을 믿으세요.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면 민석처럼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아프지만 기만 속에 사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어락의 비밀번호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불길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콧노래가 지옥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300만 원짜리 진실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민석이 어떻게 이 치밀한 배신자들에게 처절한 응징을 가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드라마 같은 실화의 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민석은 차가운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사설 탐정이 건네준 그 음성 파일은 그가 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라는 성벽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모든 징조는 이미 3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죽어있던 침실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을 때 민석은 그것이 신이 주신 2번째 기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철저히 설계된 공정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수는 잊을 적일 만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 위에서 민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민석의 손길을 혐오하듯 뿌리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기묘했습니다. 민석을 향한 열정보다는 마치 숙련된 기술자가 정밀 기계를 다루기 직전의 차분함과 집중력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그녀를 껴안았을 때 지수의 손가락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목덜미를 스치고 귀 뒤를 어루만지며 가슴을 지나 복부로 내려가는 모든 과정에서 일정한 압력과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사랑 나누기가 아니라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집행 같았습니다. 민석은 기쁨과 위화감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특정 부위에 머물 때마다 지수는 민석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쾌락에 젖은 표정이 아닌 반응을 체크하는 분석가의 표정으로 말입니다. 여보, 지금 이 압력이 좋아? 아니면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른 게 좋아? 지수의 물음은 달콤했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이 지금이 좋아라고 대답하자 지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머릿속으로 기록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실험실에 쥐가 예상된 반응을 보였을 때 안도하는 과학자처럼 말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이 기묘한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세련되어졌습니다. 지수는 매번 새로운 리듬과 새로운 자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석이 평생 상상도 못했던 자극들이 쏟아졌고 그는 잠시 그 인공적인 달콤함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지수는 곧바로 등을 돌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됐어. 민석은 그것이 꿈결에 들은 환청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민석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지독한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30대 중반의 관리 잘된 몸, 하지만 아내에게 이 몸은 그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녀의 가방 옆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떠오른 카톡 메시지는 민석의 심장을 태게 했습니다. 오빠, 오늘 알려준 거 연습해봤어? 그 사람 반응은 어때? 오빠라는 저장명.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대화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수, 응, 이제 타이밍은 완벽해. 오빠한테 해줄 땐 절대 실패 안 할 거야. 안전하게 검증 끝냈어.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전한 검증처. 그것은 바로 5년을 함께 산 남편인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자리에는 냉혹한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기만적인 연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비상금 300만 원을 털어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상담실에서 탐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돈봉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죠. 대상자의 동선과 접촉 인물을 24시간 감시하겠습니다. 민석은 그 순간 자신이 사랑했던 지수라는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접선 장소는 도심 외곽의 한적하고 낡은 카페였습니다. 민석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멀리 창가 자리에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세련된 수트 차림의 젊은 남자가 앉아 지수의 손을 장난스럽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탐정이 건네준 도청 수신기를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지수의 웃음소리는 민석이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잔인하고 날카로운 금소금과 같았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두툼한 서류 봉투 안에는 카페에서 지수가 그 남자와 환하게 웃는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석은 카페를 빠져나와 차 안에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지수의 목소리는 민석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인간은 내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굴어도 정신을 못 차려. 덕분에 오빠한테 해줄 스킬들 마음껏 테스트해봤지 뭐야. 오빠는 소중하니까 내가 시행착오 겪게 하고 싶지 않거든. 남자의 저질스러운 웃음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불쌍하네. 지수 너한테 완전히 놀아나고 있잖아. 민석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이 피가 나도록 깨물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차가운 증오로 변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이 기괴한 실험실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민석의 몸을 빌려 누군가를 향한 충성심을 연습하려 들겠지요. 민석은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서늘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테스터 민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파멸을 준비하는 집행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 지독한 배신의 전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파트너는 어떤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민석이 겪은 이 일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매일 밤 민석의 몸을 해부하듯 탐구했습니다. 그녀에게 민석의 심장 박동은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이터 수치에 불과했습니다. 관계 도중 지수가 던진 이 각도가 좋아? 아니면 저번 방식이 좋아? 라는 질문들. 민석은 그것을 자신을 위한 배려라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내연남 준영에게 바칠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최종 리허설이었던 것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가장 안전한 실험 도구로 치부해버린 그 잔인함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민석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사설 탐정의 보고서를 다시금 넘겨보았습니다. 카페에서 준영의 손을 맞잡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지수의 얼굴. 민석과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생기 넘치는 표정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준영은 잘 나가는 IT 회사의 대리로 지수보다 연상인 세련된 남자였습니다. 지수는 그를 오빠라 부르며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몸을 빌려 갈고 닦은 그 파렴치한 기술들을 말입니다. 반응이 아주 끝내주더라니까. 녹음기 속 지수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찢어놓습니다. 민석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기만으로 변질된 순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호텔 로비 CCTV에서 확보한 지수와 준영의 미래 장면들을 하나하나 출력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곧 법정에서 지수의 목을 조르는 강력한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민석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하며 기회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폭발하시겠습니까? 민석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연습한 그 기술들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지수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마지막 테스터로서 그녀에게 주는 작별 선물이자 그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가방을 조수석에 싣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민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했습니다. 연습은 충분히 끝났겠지, 지수야. 이제 실전의 결과를 받아들일 차례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어락의 비밀번호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불길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이 닫히는 순간 5년의 가짜 연극은 끝이 나고 잔혹한 현실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질 이야기에서 민석이 어떻게 이 치밀한 배신자들을 무너뜨리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다음 반전을 놓치지 마세요. 민석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지만 그의 가슴속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그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저녁 8시를 가리킬 무렵 도어락의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유난히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내연남 준영을 만나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온 그 파렴치한 모습이 민석의 눈에는 심장을 찌르는 지독한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어머 여보, 일찍 왔네? 나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와서 기분 최고야. 지수는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가오다. 소파에 굳은 석상처럼 앉아있는 민석과 테이블 위에 낯선 물건들을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오직 서늘한 눈빛만으로 봉투를 지수 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여는 순간 거실 바닥에는 그녀의 위선이 담긴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카페에서 준영과 손을 맞잡고 아이처럼 웃는 모습,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입을 맞추는 적나라한 장면들까지. 지수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사지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오해라고. 지수의 비겁한 변명이 시작되자 민석은 대답 대신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곧이어 거실의 공기를 찢고 지수와 준영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인간 반응 테스트하기엔 딱 좋아. 오빠한테 해줄 땐 절대 실패 안 할 거야. 내가 집에서 충분히 연습해뒀거든. 스피커를 통해 흐르는 자신의 잔인한 목소리에 지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은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다시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기뻐했던 그 모든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사실은 다른 남자를 위한 연습실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난도질했습니다. 지수야, 내 기술이 정말 훌륭하더라. 내가 직접 내 연습 대상이 되어봐서 잘 알지. 민석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연기를 이제는 관객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하지 않겠어? 법정이라는 아주 큰 무대를 준비해뒀으니 거기서 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봐. 지수는 바닥에 엎드려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그냥 잠깐의 호기심이었어.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무료해서. 그냥 호기심에 한번 그래 본 거야. 하지만 민석은 그녀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나를 실험용 쥐 취급하며 내 더러운 욕망의 도구로 쓴 게 고작 호기심이라고? 난 네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된 줄 알았어.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민석의 외침은 비통함과 분노가 뒤섞여 거실 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서재에서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그녀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고 이 집은 내가 나갈 테니 네가 여기서 살든 말든 알아서 해. 하지만 내 인생에서 내 이름 석자는 영원히 지워버릴 거야. 지수는 서류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석은 지수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민석을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분들이었기에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실 TV를 통해 딸의 추악한 범죄와 같은 불륜 현장을 목격한 장모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실신 직전까지 통곡했고 평생을 곱게 살아오신 장인어른은 안경을 벗고 고개를 떨군 채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딸, 지수의 진짜 모습입니다. 민석의 단호한 말에 장인어른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민석아, 정말 할 말이 없구나라며 통탄하셨습니다. 상간남 준영에 대한 응징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민석은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영이 다니던 IT 회사는 사내 윤리를 극도로 중시하는 곳이었고 민석의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준영의 파렴치한 행위를 공론화했습니다. 결국 준영은 회사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을 정도로 소문이 났고 승진 누락은 물론 권고사직을 당하며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간남 준영에게 500만 원, 지수에게 5억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숫자로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과정은 민석에게 마지막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날, 민석은 배신의 악취가 배어있는 정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가구 하나, 벽지무늬 하나까지 기만의 기억이 서려 있는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믿었습니다. 텅 빈 집을 둘러보던 민석은 현관문을 잠그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졌던 지독한 악몽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구한 작은 오피스텔로 향하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연습 대상이나 실험 도구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어느 날 갑자기 지나칠 정도로 기술적인 주도권을 잡는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의 깊이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준비 과정인지 한 번쯤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석의 이 처절한 승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실은 가릴 수 없으며 타인의 진심을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파멸로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민석은 차를 몰아 도심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사랑이 가장 차가운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 폐허 위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라는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제 민석만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지수가 그토록 갈고 닦았던 그 기괴한 기술들은 이제 주인 잃은 메아리처럼 텅 빈 공간에 남겨진 채 그녀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공포와 분노의 시간을 뒤로한 민석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실화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민석의 차가 도심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사라진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배신의 대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지수의 삶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노래방 복도, 짙은 화장으로 얼굴에 드리운 피로를 가린 지수가 짧은 치마를 추스르며 VIP 룸으로 들어섭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명문대 출신의 촉망받는 직장인이자 안락한 가정을 지키던 아내였던 그녀는 이제 술에 취한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팁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고 부모님에게까지 버림받은 뒤 위자료와 생활비로 바닥난 통장 잔고는 그녀를 이 어두운 밤에 소굴로 밀어넣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수가 이곳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우미가 된 비결은 다름 아닌 민석의 몸을 빌려 갈고 닦았던 그 기괴한 기술들이었습니다. 내연남 준영을 위해 연습했던 그 정교한 압력과 리듬, 상대의 신음소리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를 주던 그 파렴치한 스킬들이 이제는 낯선 남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술 취한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목덜미를 쓸어내리는 지수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상대가 만족스러워할수록 그녀의 손기술은 더욱 화려해졌지만 그 대가로 받는 지폐더미는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을 조금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기술이 결국 자신을 가장 밑바닥 매춘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이 지수를 매일 밤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수는 운명의 장난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화려한 VIP 룸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도망치듯 떠났던 내연남 준영이었습니다. 준영 역시 민석의 소송으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나고
업계에서 매장된 뒤 예전의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아직도 그 기술 쓰고 있네. 오늘은 나한테 제대로 서비스 좀 해봐. 준영은 지수를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값싼 장난감 취급했습니다. 지수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당장의 방세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그의 비위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인의 진심을 실험도구로 삼았던 자가 마주하게 된 최종적인 인과응보입니다. 한때 남편을 기만하며 쌓아 올린 가짜 행복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영혼을 파는 노동뿐이었습니다. 반면 민석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푸른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 깊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누군가의 테스터가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맞이하는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도구화하는 순간 당신 역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그 진심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는 않았나요? 민석이 겪은 이 지옥 같은 배신과 통쾌한 복수극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충격적인 실화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의 거리를 주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며 배신의 끝은 반드시 파멸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